안녕하십니까. 정확한 분석으로 시대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지난 8월 18일부터 시작되었던 한미연합 군사훈련 8월 28일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한미훈련은 그야말로 이름도 없는 홍길동 훈련이었습니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해에는 동맹이라는 단어가 빠졌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한미라는 이름조차도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은 공식 명칭이 20-2 후반기 연합주의소 훈련입니다. 이 말도 대조로 쓰는 것이 부담스럽던지 인쇄물 같은 데는 2020-2 CCPT 이렇게 줄여 썼습니다. 이 CCPT란 말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게 뭔가 그러겠죠. 이 CCPT라는 게 뭐냐면 연합주의소 훈련의 영문 약자입니다. 이름만 바꾼 게 아니고 훈련 내용도 2018년 이후에 실기동훈련, FTX라고 그러는데 이 실기동훈련을 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휘소 훈련만 한 거죠. 이런 이름의 변경은 철저하게 한국 측 요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북한에 쓸데없는 자극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난해 3월에는 한반도 유사시에 미국 증원 전력을 전개하는 훈련, 이게 한미 간의 연례 군사훈련인데요. 중요한 결의라는 의미의 키 리졸브 훈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키 리졸브를 동맹으로 바꿨죠. 이렇게 이름도 바꾸면서 통상 4월 달에 우리 군하고 주한미군 또 미국 본토의 해외 미군 등이 이제 야외 기동훈련을 했던 독수리 훈련이 있습니다. 이 독수리 훈련도 없애버렸습니다. 아마 내년 3월에는 이 이름 역시 동맹도 빼고 21-1 이런 훈련으로 불려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뿐 아닙니다. 매년 8월에 진행을 하던 을지 프리덤 가디언 그러니까 UFG 훈련도 같은 개념에서 지난해에는 19-2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준비를 해오다가 훈련 하루 전에 후반기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됐습니다. 이 동맹이라는 이름이 내심 마음에 걸렸던 모양입니다. 이름만 이렇게 바뀐 것이 아니고요. 훈련 내용도 대폭 축소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줄였죠. 8월 18일부터 22일까지는 일부 방어 훈련을 했고요. 하루 쉬고 24일부터 28일까지는 2부 반격 훈련을 했습니다. 그것도 24시간 하던 것을 반나절로 대폭 축소해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 훈련 역시 예년과 마찬가지로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미국 본토 그리고 하와이, 괌, 오키나와 등에 있는 미군이 대규모로 입국을 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시작전권 이항의 필수적인 완전 운용 능력, 이걸 FOC라고 그러는데요. 이 FOC 검증에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도 뭔가 하고 있다는 폼은 미군이 냈죠. 정밀 유도 무기 그리고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군의 전략 폭격기 6대가 17일 날 한반도 주변을 선회를 했고요. 미국 본토와 괌 등지에서 출격했던 B-1B 전략 폭격기 4대,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 2대도 얼굴을 비쳤습니다. 심지어 일본 항공자위대의 F-15J 전투기도 동참을 했는데 정작 우리 공군은 전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북한을 의식한 조치였습니다. 결국 한미 간에 뭔가 훈련을 하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닌 참으로 참 거시기한 훈련이 돼버린 겁니다. 특히 이번 훈련이 임하면서 한미 간에 상당한 이견도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이번 훈련을 전신작전권의 2022년 이항을 목표로 해가지고 이 FOC 검증에 초점을 맞추자고 그랬는데 미군의 수장인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은 상시 전투태세 유지와 능력 향상을 위한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는 데 주력하자. 그렇기 때문입니다. 핀트가 완전히 다른 거죠. 미군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이 전시 같은 위기 상황에 대비한 효과적인 연합훈련에 방점을 뒀다 그러면 한국군은 전시작전권에 차질 없는 이항을 목표로 그저 그 완전 운용 능력, 그러니까 FOC 검증에만 초점을 둔 겁니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변수 때문에 우리 국방부의 계획은 완전히 빗나가 버렸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전시작전권 이양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수뇌부가 대폭 바뀌죠. 정경두 국방장관의 후임으로 서욱 육군 참모총장이 지명됐습니다. 서욱 지명자는 합참의장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이어서 아주 이례적인 인사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 서욱 지명자의 발탁 배경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반을 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국방개혁, 국방문민화 등 핵심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이 신뢰하는 강군 건설을 실현해 나갈 적임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합참의장의 원인철 공군 참모총장을 내정했습니다. 원인철 내정자 역시 발탁 배경을 보니까요, 전략적 식견과 작전 주의 능력이 탁월하고 국방개혁과 그 다음이 또 중요합니다,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구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국방장관, 합참의장 인사, 이게 청와대가 임기 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이라는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 작심을 했다는 평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정부의 의지대로 전시작전권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원래 우리 군은 올해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통해서 미래연합사령부 차원의 완전 운영 능력, 그러니까 FOC 검증을 완전히 마치고 내년에 완전 임무 수행 능력, 이걸 FMC라고 그럽니다만은 이 FMC 검증 평가를 마칠 계획이었습니다. 그럼 2022년에 이제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에 전시작전권 전환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군 뜻대로 이번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시작전권 이양에 대한 미군의 생각은 어떨까요?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022년 내에 이양은 불가능하다, 이쪽입니다. 우선 올해 한미연합훈련에서 전시작전권 전환 검증이 1부와 2부에 하루씩 이틀간 진행이 됐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이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3단계 검증 가운데 2단계인 미래연합군 사령부의 완전 운영 능력 검증이었는데요, 정작 성과는 근처에도 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훈련에서는 이 FOC 검증에 본격 돌입하지도 못하고 뭘 수정하고 뭘 보완해야 될 것인가, 이런 체크포인트 수준에서 마무리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군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훈련, 그러니까 우리 군이 사용하는 용어인 21-훈련에서 재검증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이마저도 뜻대로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우선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의 요청 때문에 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평가 목록, 이게 이제 정확한 명칭은 연합임무 필수과제 목록인데요, 이걸 90개에서 155개로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군도 수용을 했고요, 청와대 보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해서는 우선 3가지의 조건이 확보돼야 됩니다. 첫째가 한미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능력 확보입니다. 두 번째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필수 대응 능력 구비입니다. 세 번째는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 환경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작권 전환은 1단계 기본 운영 능력, IOC라고 그러고요, 2단계 기본 완전 운영 능력, 이걸 FOC라고 그러죠. 그리고 3단계 완전 임무 수행 능력, 이걸 FMC라고 합니다. 이 검증 평가를 거쳐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기준에 따라서 지난해 진행된 1단계 IOC 검증에서는 모두 90개의 그런 평가 목록을 검증을 한 거고요. 이번에 이제 목록이 155개로 늘어났기 때문에 여건도 어려워졌고 검증해야 될 사안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상 2022년 전작권 전환이 물 건너갔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겁니다. 그렇다면 미군은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권 이양을 그렇게 까다롭게 구는 이유가 뭔가,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일부 정부 쪽 인사들은 이 전시작전권이 대한민국의 군사주권이고 우리 군이
미군의 정속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 그러면서 2022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전시작전권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이런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심지어 60만 대군을 가진 우리 군이 왜 2만 7천 명의 미군 사령관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가, 이런 말을 하면서 즉각적인 전시작전권 이양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군은 왜 그런 전시작전권에 한국군에 대한 이양을 주저하는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정부가 말하는 전시작전권, 이게 평시작전권이 아니라 전시작전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죠. 작전 통제권은요, 6.25 전쟁 때 이승만 대통령이 메가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위임을 해버렸습니다. 아주 절묘한 전략이었습니다. 절묘한 한 수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78년 한미연합사가 창설되면서 이 작전 통제권이 연합사령관에게 이양됐습니다. 그러다가 평시작전 통제권은 94년 12월 1일 한국군에게 전환됐습니다. 전시작전권이라 그러면 한반도에 북한의 공격 같은 것으로 인해 가지고 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국에서 본토에서 이 70만 명에 달하는 병력을 투입하게 됩니다. 여기에 항공모함, 스텔스 폭격기, 핵잠수함 같은 이런 최첨단 전력도 증원됩니다. 이 첨단 전력 동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국군 6년치 국방비하고 비슷한 300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문제는 미군의 이런 엄청난 전력이 투입되었을 경우에 그때 작전권을 미군이 아닌 한국군이 맡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것이 바로 전시작전권 전환 3단계 평가입니다. 한마디로 70만 명이 넘는 미군의 생명, 300조 원이 넘는 엄청난 전쟁 물자를 한국군 지휘부에 넘길 수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는 것이 바로 전시작전권 전환 검증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미군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완벽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군대를 한국이라는 나라의 군에 맡겨도 충분하다는 판단이 서지 않는다 그러면 전시작전권 이양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전시작전권을 꼭 달라고 그런다, 이양하라고 요구한다 그러면 이양은 간단한 거죠. 아예 증원 전력을 보내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죠. 그 말은 뭐냐? 한미동맹을 깬다든지 아니면 껍데기만 남기겠다, 이렇게 가겠다는 거죠. 당연히 지금의 평화를 유지하는 전쟁 억지력을 사라지게 하는 거죠. 문재인 정부는 이 전시작전권 이양을 주장하는 미국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한미 두 나라가 합의한 조건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 이 명제입니다. 근데 이 명제 자체에 대해서 합의한 세 가지 조건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세한 조건 충족보다는 조속한 전환에, 그러니까 빠른 시일 안에 전시작전권을 이양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미가 합의했던 세 가지 전제 조건 가운데 첫째와 둘째인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또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이건 어느 정도 갖춰졌다, 한국군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갖춰갈 거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니까 가능할 거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이 문제입니다.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와 영내 안보 환경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광범위하고 이걸 전작권 전환의 조건으로 삼는다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는 보는 겁니다. 특별히 이 세 번째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은 너무 원론적이고요. 우리 힘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시작전권 전환은 영구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게 문재인 정권의 판단입니다. 여기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판단으로는 북한이 대한민국을 공격해 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겁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등이 미국이나 일본을 향한 것이지 당연히 우리 쪽을 겨냥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민족끼리 정신이죠. 그렇다면 논의의 방향은 간단해집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 그러니까 전시작전권의 조건으로 말씀드리자면 세 번째죠. 한반도와 영내 안보 환경은 무시도 되니까 전시작전권을 당연히 우리 군에 넘겨야 한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뜻입니다. 그 말은
그동안 좌파 진영에서 줄곧 주장을 해왔던 게 있죠. 한미동맹 폐기. 이 흐름과도 같이 하는 겁니다. 이를 문재인 정부는 상당 부분 수용을 했고, 그래서 외교 안보 플랫폼을 원미 친중, 그러니까 미국은 멀리하고 중국과 가깝게 하는 이런 원미 친중으로 바꾼 것이고요. 미중 패권 전쟁에서 미국이 아니라 중국 편에 서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수혁 주미대사도 지난 6월 3일 날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이런 말을 한 거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을 강요받는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는 자부심을 갖는다라고 말을 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말이 나오니까 당장 미국 국무부가 발끈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한국은 수십 년 전, 그러니까 6.25 때를 말하는 거죠. 수십 년 전 이 권위주의를 버리고 민주주의를 받아들였을 때 이미 어느 편에 설지 선택했다. 이런 입장을 이례적으로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는 1950년 한국 정쟁을 통해서 군사동맹이 됐고요. 북한의 군사위협에 함께 대처를 해왔는데 미국에서 한국을 대변하는 주미대사가 이제 와서 동맹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니까 미국으로서는 그저 난감했을 겁니다. 의아했을 듯 싶습니다. 심지어 정경두 국방장관도요, 지난 3월 미국 디펜스 뉴스 기고에서 전시작전권을 전환하게 되면 한국군이 주도하는 연합방위체제를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발언인데 이 말의 함축된 의미는 아주 깊고도 다양합니다. 한국군이 주도한다는 거. 그래서 이 말이 나오자마자 한미 군사령관을 지냈던 미국 예비역 대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 장관이 오해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면서 한국 국방부에 해명을 요구했었습니다. 이런 반발의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한국의 전작권 전환을 강행하려고 하는 의도에 대한 의문이 깔려 있는 겁니다. 한국이 이 전시작전권 전환 조건에 다다르지도 않았는데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라는 시간표에 따라서 전작권 전환을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전시작전권 이양, 이 문제는 단순한 국방의 문제가 아니고요. 한미동맹이 유지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진화해 가고 있습니다. 미국 측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시작전권 이양을 한국 측이 끝내 요구한다 그러면 미국은 양당 간의 결정을 내리게 될 겁니다. 첫째, 한미동맹을 끊고 주한미군도 철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 주한미군을 행정적인 부분만 존속시키면서 그러니까 껍데기만 놔두면서 그러니까 동맹이라는 이름만 남기고 주한미군 다 철수해 버릴 것인가? 거의 철수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미국의 안전보장이 없는 대한민국이 될 겁니다. 만약 사실상 동맹이 해체된다 그러면 대남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북한의 욕구를 잠재울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당연히 제2의 에치스 라인을 설정하게 되겠죠. 한국을 뺀 에치스 라인. 그러니까 일본과 대만을 잇는 방위선으로 후퇴하게 될 겁니다. 그때도 한국 정부가 중국을 통한 안전보장을 장담할 수 있을지 어떻게 될까요? 이런 문제들이 노출되기 때문에 이 전시작전권 이양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